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산다는 건 뭔가요? 성숙하게 산다는 거는 이 미성숙한 거는 어느 거 하나를 지금 자꾸 부정하지 않습니까? 현실과 비현실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이거 미친 거죠. 대인관계,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이거를 부정하거나 왜곡을 하면 우리는 성격 장애가 되는 거죠. 양심과 욕구 사이에서 이거를 어느 거 하나를 부정을 하든가, 주로 부정하는 게 양심, 욕구를 부정을 하는데, 아니면 왜곡을 하면 우리는 신경증적으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숙한 삶이라는 건 뭘까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와 양심과 대인관계와 현실이 어느 거 하나도 부정이 되거나 지나치게 왜곡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각각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한 사회에 공통된 사회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 양심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제일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제 성적인 욕구인데요. 이 성적인 욕구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해결을 하느냐, 지금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성숙한 방어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이 방어 기제가 승화입니다. 승화. 우리는 승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성적인 욕구를 이거를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자마자 이 대인관계에서 그거를 그대로 풀면 행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거를 내가 성적인 욕구가 없다고 이걸 내리 누르게 되면 이거는 억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증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인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 성적인 욕구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욕구를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규범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사회나 성적인 욕구는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라 하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욕구가 나쁜 거니까 이거는 이거는 만족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억압을 해라. 이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자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갖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성매매춘이라고 하는 게 어느 사회나 다 있는데 어느 한 여자 경찰서장이 이 미아리 이 성북 경찰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보기 싫기 때문에 이 미아리 텍사스라는 데가 기름동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거를 갖다 경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성매매법으로 단속해야 되겠다 그러고 굉장히 강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 경찰을 그만두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그때 실수했는지 하는 걸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 이거는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지한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장소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있던 여자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어디가 이게 뭔지를 모르게끔 단속만 어려워지고 이게 한번 걸리면은 처벌을 받으니까 단가만 올라가고 불편해진 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신뢰는 있어야지 강의가 되지. 저는 그게 그래서 양성화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게 눈에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자제할 수 있는 자아의 힘을 키워가지고 내가 성매매를 하는 그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 있더라도 나는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자아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애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나쁜 거니까 눈앞에서 없애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인류 최초의 직업이 창렬하는 건데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우리가 줄일 수 있을 뿐인데,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는 스스로 그거를 자제할 수 있는 자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지, 눈에 안 보이게 이거를 해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못 이깁니다. 우리 이 어머니들이 음식을 할 때 당연히 상수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상수도가 있으면 당연히 하수도가 있어야 되지. 하수도는 구정물 내려가는 게 보기 싫다고 하수도를 막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상수도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악은 나쁜 거니까 없애버리고 우리는 선하게 삽시다. 그래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악 속에 있어도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자아의 역량을 키워줘야지. 밖에 나가면 모든 게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 세상에 악이 교회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는 진공 상태인가요? 진공 상태면 거기서는 사람이 못 삽니다. 우리는 그게 교회건 어디건 관계없이 선과 악이 뒤엮여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현상이라면, 그 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자아 강도를 높여주셔야지, 그거는 나쁜 거다라고 거기 가지 마, 그래서 안 되고, 세상은 나쁜 데니까 너 세상 사람들하고 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승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적인 욕구를 승화하는 제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뭔가요? 제도가 일단은 결혼이죠. 결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뭔가요?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너희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너희 두 사람 사이에는 너희 두 사람의 합의하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라는 것을 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관계를 안 맺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결혼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이 섹스 리스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 그 사람이 성관계를 하거나 말거나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두 사람이 충분하게 성적인 만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사회가 조장을 하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하는 거를 외부에서 그 관계를 이거를 예를 들면 방해한다, 이거는 사회가 내가 이거를 막아줄게.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너는 사회가 인정해준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라. 그게 뭐죠? 너 결혼해서 성적인 욕구를 가정 안에서 해결을 해. 그 대신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 그거는 비도덕한 거야. 또 사회는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너희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에 끼어들어오는 건 내가 막아준다. 이게 사회하고 개인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즘에는 신문에 그런 게 좀 덜 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가정파괴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그 공무원들이 이거를 갖다 이름을 어떻게 붙여놓냐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하는 걸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가정파괴범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가정주부 혼자 있는 집에 이 못된 녀석이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훔치는데 이걸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가정주부를 갖다가 성폭행을 했다. 이게 이제 가정파괴범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범죄를 가정 파괴범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놈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정 파괴범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가정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로 놓고 있으니까 그게 가정 파괴범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가정주부가 불가항력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회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로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놈들이 늘죠. 왜냐하면 이 가정주부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믿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할 일은 그거를 가정 파괴범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가정이 파괴되는 걸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아픔을 잘 이기고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쉽게 가정 파괴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이 한심한 사람들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 파괴범이 아닙니다. 그거를 가정 파괴범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사람들이 가정 파괴범이지. 또 하나가 우리들의 이 욕구를 해결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입니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대상이, 예를 들면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체를 그리는 거 아닙니까? 나체를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 나체를 그린다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요새 예술하면 이제 누드를 그리는데, 그 누드가 요새는 되게 이제 여성의 몸을 그리는데요. 여성의 몸을 누드의 대상으로 했던 거는 최근입니다. 이 미술의 역사를 보면 원래는 그 나신상이 전부 다 누구를 그립니까? 남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라든가 로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조각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윗상이라든가 이 생각하는 사람, 이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의 누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여성들의 누드도 이제 그 그림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이 성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이성의 벗은 몸을 바라보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적인 욕구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벗은 몸을 바라보려고 하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해결되는 방식으로 고르는 게 예술입니다. 예술이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우리 이제 최근에 그 프랑스의 그 인상파 화가들로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여성들의 누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여성의 누드 하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화가로 꼽을 수 있는 게 르누아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 인상파 화가 중에 르누아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지금 만약에 이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여성의 나체를 그린 그림을 하나를 원작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대대손손이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이 값이 드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게 예술 작품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도 똑같이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감상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의 벗은 몸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그 유명한 미술관에 있는 여성의 나신, 남성의 나신을 그 오브제로 해가지고 그렸던 수없이 많은 예술품들은 이거 전부 다 그거는 다 갖다 떼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이 승화가 되면 예술이 되는데, 이 르누아르의 그림 중에서도 여성이 하나 있는 거는 너무 좀 이제는 심심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보고 싶네. 그러면 목욕탕에서 여러 여성들이 한꺼번에 목욕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들 이렇게 나온 거. 자, 이거는요, 이거 하나를 원작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말도 못합니다.
그거는 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이 외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거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이 성적인 에너지를 승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르누아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술 작품을 이거를 그 성적인 욕구가 그 대상을 놓고 보면서 그림 그리면서 감상하면서 해결되고요. 이게 예술이기 때문에 하나도 양심에 거리낄 게 없으니까요. 그게 전 세계 유명한 미술관에다 걸리는 그림들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유명한 화가이니까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 존경을 받을 거고요. 그림 팔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현실 문제 해결되고.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르누아르하고 여자 화장실 위에 쭈그리고 있다가 잡혀가는 새끼하고 둘을 비교해 보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뭔가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성숙한 삶과 미성숙한 삶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억압을 잘못하게 되면 이거 행동하러 나가면 이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사회는 이 우리가 제일 그 가장 본성적이라고 하는 이 성욕도 결혼제도라든가 예술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 성적인 거를 이 표현하는 것이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억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적 욕구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게 하자.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예술하고 외설하고 차이는 뭐냐? 어느 거는 예술이니까 우리가 그걸 감상해도 되고, 어느 거는 외설이니까 그건 가능하면 삼가는 게 좋으냐? 그 예술과 외설의 이 구분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게 국가가 이 선을 그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국가가 생각이니까 어떤 거는 외설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잡아 가두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예술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그게 왜 국가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국가라는 게 도대체가 뭐예요? 실체가 뭐예요? 국가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반대하는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놔두고,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예술과 외설의 차이를 알려준 사람은 20세기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피카소라는 사람이에요. 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떤 분인가 하는 건 이미 다 아실 텐데, 이 피카소라고 하는 분이 예술과 외설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걸 아주 간단하고도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대상, 그림을 보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면 예술이고, 그 대상을 보고 거기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외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작품이 예술이냐 외설이냐 하는 것은 작품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각자의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인 게 어떤 사람에게는 외설이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물론 예술과 외술을 규정을 해주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르누아르의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연구실에 그 플레이보이의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노골적인 이러한 그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강의 끝나고 와서 그거 보고 있으면 애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그 르누아르의 그림을 이렇게 놓고 강의 끝나고 와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애들이
저를 볼 때 예술적인 안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표정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지 아니면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그거는 나의 인품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대상 자체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이성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나가 아직 미성숙한 거지 그 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성이 앞에 지나가는데 나는 그거를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러면 나는 지금 굉장히 내가 이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반이 이성인데 그 이성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느끼는 세상과 예를 들면 그걸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이게 격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 그래가지고 이성들이 전부 다 완전히 온몸을 휘감고 다녀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무슬람들 얘네들 그 여성들이 눈만 내놓고 온 그 몸을 전부 다 시꺼먼 거로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성숙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고 여성들에게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삶을 강요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이 이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 면 하나만 놓고 보는 거지 다른 그 사람들의 삶이 전부 다 미성숙한 삶이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부카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를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마음이 성숙하다고 하면 내 앞에 이성이 그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내 앞이 이성이 발가벗고 있어도 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성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다 그러면 아무리 여성이나 또는 남성이 눈만 내놓고 칭칭 감고 다녀도 그걸 보면서 내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무슬람 사회는 강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네 마음이 성숙해야 돼. 이게 잘못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 밤에 그렇게 야한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먼저 도발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니? 라고 오히려 이 그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미리 이 블레임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굉장히 아직까지 원시적인 잘못된 사회죠.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 너 그 집에 왜 들어갔냐? 그 집에 지나가다 보니까 대문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익스큐즈가 되나요? 대문이 열려 있어도 안 들어가야지.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야 이거는 보면 나쁜 거야. 이거는 너희들 기독교인들한테는 해로운 거니까 보지 마.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언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나요? 항상 앞으로는 내가 영화 하나 보려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 영화 내가 봐도 되나요? 이 영화를 보면 안 되나요? 이거 평생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그 자아의 강도를 세워주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지 어느 거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교육, 도덕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 알려주기 때문에 양심은 커질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자아에서 나오는데 이 자아는 키워주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요체는 자아를 키워줘야 되는 거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의 모든 교육은 어떻게 하면 이 스스로 자아를 이거를 강하게 해서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하고, 만약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이 힘을, 이걸 어떻게 키워주느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적 자아가 어떻게 강하게 이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게. 그래서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당당하게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키워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큰 과제가 되는 거죠.